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370명이 간 기능을 너무 심각하게 잃어서 아무 예고 없이 쓰러질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오늘 아침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간이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간 질환을 치료한 후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 중 82%가 아침에 일어난 후 첫 1시간 동안 뭔가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무해해 보여서 아마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했을 그런 일 말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23년 동안 서울의 가장 큰 병원 중 한 곳에서 간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간성 뇌병증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자녀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40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의 간이 흉터 조직으로 변해서 이제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고 설명할 때 가족들이 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제게 묻는 질문, 매번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아무도 우리에게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나요?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책상 뒤에 있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잡고 약속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 오른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약간 부어오른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도움을 구하며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침내 그 소리를 들을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절대 잊지 못할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58세였습니다. 그는 3년 전에 피로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냥 피로였습니다. 극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점심 식사 후에 피곤함을 느끼고 오후를 버티기 위해 커피 한 잔을 더 마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누구나 그렇게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를 해보니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간 효소 수치는 정상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그의 간은 이미 30%가 지방 조직이었습니다. 그는 간경화까지 5년,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아침 루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하는 것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물을 건너뛰고 빈속에 즉시 커피를 마시고 튀긴 음식과 흰쌀밥으로 가득한 푸짐한 아침을 먹고 1시간 동안 차 안에 앉아 출퇴근했습니다. 4가지 간단한 실수, 4가지 조용한 암살자가 그의 간을 세포 하나하나씩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녹화하는 이유입니다. 박 씨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공유할 정확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30일 이내에 그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90일 이내에 그의 간 효소 수치가 60% 떨어졌습니다. 6개월 이내에 그의 지방간이 절반으로 역전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매일 아침 3km를 걷습니다. 그는 손주들과 놉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간은 여러분의 몸 전체에서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그 기적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간의 50%가 손상되어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재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아침 간을 독살하는 것을 멈추고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기 시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 1시간도 안 걸리는 3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의학적 절차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간단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술로 여러분 몸의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과 함께 작동하여 간의 해독 경로가 가장 반응성이 높을 때 활성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정확히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언제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왜 온도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지 배울 것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23년 넘게 간 질환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6개월 후 어느 날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고 눈이 노랗게 변한 것을 보는 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여러분의 간은 이미 도움을 구하며 소리치고 있지만 여러분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은 조용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아프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68세 여성이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남의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정기검진을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통증도 없었습니다. 피로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5,000보를 걷고 있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초음파를 봤을 때 저는 지방에 빠져 익사하고 있는 간을 보았습니다. 그녀 간세포의 30%가 독성 지방 축적으로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경화까지 1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대 치유되지 않는 영구적인 흉터 말입니다. 그녀가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박사님, 저는 매일 아침 레몬물을 마셔요. 제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매일 보는 비극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조언을 따르는 좋은 사람들, 그동안 그들의 간은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갈비뼈 오른쪽을 만져보십시오. 갈비뼈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여러분의 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축구공 크기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매일 500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모든 독소, 모든 약물, 모든 음식 한 입을 걸러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의 간은 밤에 잠들 때의 간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일주기 리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리듬과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간이 스스로와 맞서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첫 1시간. 잠에서 깨어난 직후를 저는 황금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간이 밤 동안의 해독 모드에서 낮 동안의 대사 모드로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만약 이 전환 시기에 잘못된 음식, 잘못된 음료 또는 잘못된 타이밍으로 방해하면 신진대사 교통체증이 발생합니다. 담즙이 역류합니다. 독소가 재순환됩니다. 지방이 간세포에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조용히, 매일 아침마다. 만약 당신이 50세 이상이라면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간은 하루 중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적혈구를 분해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독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소화를 위해 신선한 담즙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어날 때 담즙은 끈적합니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찌꺼기처럼 담낭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 처음 60분 안에 이 담즙을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으면 결정화됩니다. 독성을 띠게 됩니다. 섬세한 담관을 손상시킵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것은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지방 침윤, 그 다음 섬유화, 그 다음 간경화, 그 다음 간부전. 저는 4,000명의 환자에게서 이런 진행 과정을 보았습니다. 패턴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들은 아침을 무시합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데 이것은 담낭을 격렬하게 수축시키고 산화된 담즙을 준비되지 않은 장으로 쏟아붓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간이 자체 글리코겐 저장고를 잠식하고 염증성 부산물을 만들도록 강요합니다. 또는 최악의 경우 인슐린을 급증시키는 고탄수화물 아침 식사를 하여 간을 즉시 지방연소 모드 대신 지방 저장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이것은 유전이 아닙니다. 운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문제이며 기계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매일 아침 반드시 취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조치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 하나의 증상도 없이 수년간 간을 조용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건강한 아침 식사에 대해 당신이 배워온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먹는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간이 언제 그것을 받느냐입니다. 당신의 간은 정확한 생물학적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의 간은 우리가 해독 완료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2시간 동안 간세포인 간세포들은 수면 중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최대 용량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너무 일찍 음식을 먹어서 이 과정을 방해하면 간이 해독을 포기하고 즉시 소화 모드로 전환하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은 독성 역류를 만듭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이 간 기능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상은 조용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는데 15년에서 20년이 걸리지만 그때쯤이면 지방 침윤이 이미 간 조직의 30에서 40%를 차지했습니다. 타이밍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어났을 때 간 담즙은 밤새 금식으로 인해 끈적하고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좋은 것입니다. 이 농축된 담즙은 신체의 천연세제로서 세포 노폐물을 쓸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담즙 흐름을 올바르게 활성화해야 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깨어나는 순간 이를 닫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담관에 충격을 주어 수축시킵니다. 뜨거운 물이나 차도 아닙니다. 뜨거운 액체는 조기 소화 효소 분비를 유발합니다. 미지근한 물, 체온 정도인 섭씨 37도, 서 있거나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5분에 걸쳐 천천히 이 물을 마십니다. 절대 누워서는 안 됩니다. 이 부드러운 양의 따뜻한 물은 완전한 소화 모드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담즙 분비를 자극합니다. 본질적으로 간의 배수 시스템을 헹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이든 먹기 전에 45분을 기다립니다. 45분입니다. 30분이 아닙니다. 1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45분입니다. 이 대기 기간 동안 다음 섹션에서 설명할 운동 순서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45분 시간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아침 식사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영양사들이 깨어난 후 30분 이내에 먹으라고 말하는 것과 모순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조언은 당신의 간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간 해독을 희생하면서 근육 대사를 우선시합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온 68세 환자 박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깨어난 후 15분 이내의 쌀, 채소, 생선으로 구성된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해왔습니다. 모두가 완벽한 건강 습관이라고 부르는 것을 30년 동안 한 것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그녀의 간은 중등도 지방 침윤과 초기 섬유화를 보였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높았습니다. 그녀는 간경화로 가는 길에 있었고 전혀 괜찮다고 느껴서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일상에서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깨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시고 첫 식사 전에 45분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양, 단지 다른 타이밍뿐이었습니다. 90일 후 후속 혈액 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가 32% 감소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침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언제 먹었는지를 바꾼 것만으로. 이것이 간의 자연 리듬에 반대하는 대신 함께 작동하는 힘입니다. 당신의 간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간은 밤새 청소 주기를 완료하기 위해 깨어났을 때 금식 기간을 예상하는 고대 생물학적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 동안 깨어난 직후 아침 식사를 해왔다면 매일 이 주기를 방해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간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간세포는 재생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2-45분 프로토콜을 시작하면 간은 2주 안에 스스로 복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반드시 해야 할 세 번째 중요한 조치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간이 하루를 스스로 치유하며 보낼지 아니면 독성 찌꺼기에 천천히 익사할지를 결정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첫 식사의 정확한 시간과 구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기상 후 첫 1시간 동안 먹는 음식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간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 신호입니다. 간은 밤새 복구 모드로 독소를 걸러내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고 어제의 대사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깨어날 때 간은 극도로 민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처음 섭취하는 영양소는 이 재생을 지원하거나 완전히 차단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여기 있으며 이 실수는 지금 이 순간 한국 전역에서 수백만 개의 간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즉시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흰 쌀밥, 빵, 달콤한 페이스트리, 설탕 든 커피. 이러한 고혈당 식품이 체내에 들어오는 순간 혈당이 격렬하게 치솟습니다. 췌장이 당황하여 혈류에 인슐린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 인슐린 급증은 간이 모든 해독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지방 저장 모드로 전환하도록 강요합니다. 간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해독과 지방 저장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아침 첫 시간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본질적으로 간에게 치유 작업을 포기하고 대신 세포에 지방을 채우기 시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 질환을 만드는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날마다, 해마다 아침 탄수화물 습관이 간을 두꺼운 지방층으로 코팅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저에게 옵니다. 이 박사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가끔 운동도 합니다. 왜 지방간이 있나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답은 항상 같습니다. 밥, 빵, 설탕 든 즉석 오트밀, 과일 주스, 모두 탄수화물입니다. 모두 그것들을 처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공복간에 전달됩니다. 이 원칙을 가르치는 방식을 바꾼 특정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는 67세 박 여사님이 3년 전 진행된 지방간과 상승된 간 효소 수치를 가지고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상당한 지방 축적이 보였습니다. 간경변으로 진행될까 봐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녀의 습관을 검토했을 때 식단은 비교적 건강해 보였습니다. 튀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고기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와 함께 흰쌀밥 2그릇과 과일 1조각. 저는 박 여사님에게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간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질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루틴에서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아침 식사 구성과 시간. 90일 이내에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의 측정 가능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도 8kg이 빠졌습니다. 모두 처음 먹는 것을 바꾼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식사는 주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어야 하며 탄수화물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간을 보호하고 싶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60g의 고품질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그것은 계란 3개와 손바닥 크기의 생선을 의미합니다. 또는 참기름 1스푼을 곁들인 두부 1모, 또는 찐 채소를 곁들인 구운 고등어 1토막. 왜 단백질을 먼저 먹어야 할까요? 단백질은 글루카곤을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간에게 해독 작업을 계속하라고 말하는 호르몬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손상된 간세포를 재건하기 위해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지방 저장 대신 지방 연소를 신호합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언급한 대사 재설정입니다. 이것이 담즙 흐름을 자연스럽게 활성화하고 재생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시간입니다. 기상 후 60분 이내에 먹어야 합니다. 3시간 후가 아닙니다. 배고플 때가 아닙니다. 1시간 이내입니다. 이것은 일주기 리듬과 일치합니다. 간의 해독 효소는 아침 시간에 가장 활발하며 제대로 기능하려면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다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밥을 버리십시오. 빵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밤 계란 3개나 구운 생선 1조각을 준비하여 바로 먹을 수 있게 하십시오. 단백질을 먼저 드십시오. 간이 즉시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아침 루틴이 간을 보호하거나 파괴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했으니 제가 환자들에게 따르게 하는 정확한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15년 동안 여기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실행한 것입니다. 이 프로토콜을 따르는 사람들은 30일 이내에 간 효소 수치의 측정 가능한 개선을 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간경변을 향한 하락을 계속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일어납니다.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정확히 500ml의 실온 물을 마십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가 아닙니다. 실온 물입니다. 이 특정 온도일까요? 아침의 찬물은 간에 충격을 주고 다음 2시간 동안 담즙 생산을 최대 30%까지 늦추기 때문입니다. 간은 밤새 독소를 처리하고 세포를 재생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찬물은 마라톤을 막 끝낸 사람에게 얼음물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간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대사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저는 강남에 67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지방간 질환을 가지고 저에게 오셨습니다. 효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일 아침 레몬물을 마셨는데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아주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찬 온도가 신진대사를 깨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매일 간 기능을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실온물로 바꾼 지 2주 이내에 아침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60일 이내에 그녀의 간 효소 수치는 42%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물을 마신 후 15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간 압박 순서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담즙 흐름을 기계적으로 자극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표적 움직임입니다. 똑바로 서십시오. 양손을 가슴바로 아래 오른쪽 갈비뼈에 놓으십시오.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안쪽으로 누르십시오. 이제 그 압력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왼쪽으로 구부리십시오. 5초간 유지하십시오. 중앙으로 돌아오십시오. 10번 반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간을 물리적으로 압박하고 풀어주어 정체된 담즙을 담관을 통해 강제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전통의학에서 우리는 간이 최적으로 기능하려면 기계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현대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담즙이 두껍고 느리게 되어 담석과 지방 침착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조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아침간 프로토콜 전체를 망치는 부분입니다. 기상 후 최소 45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간의 해독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 간은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순간, 특히 탄수화물이나 설탕을 먹으면 간은 즉시 해독 모드에서 포도당 관리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리 과정이 끝나기 전에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탁기를 중간에 멈추고 내 옷이 여전히 더러운지 궁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59세 남성 최 씨를 치료했는데 그는 20년 동안 일어난 지 10분 이내에 꿀을 넣은 오트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하게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간은 불완전한 해독의 지속적인 상태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회색 톤을 띠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그의 에너지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약물로도 반응하지 않는 만성 염증 지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금식 시간을 일어난 후 단 1시간으로 연장했을 때 그의 염증 지표는 한 달 만에 38% 감소했습니다. 그의 피부색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오후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몸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음식은 쓴맛이어야 합니다. 쓴맛은 제가 처방할 수 있는 어떤 약물보다 더 강력하게 담즙 생성을 자극합니다. 소량의 루콜라, 민들레잎 또는 자몽반개라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주요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1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소화 시스템을 준비시키고 가니 하루 종일 지방과 지용성 독소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담즙을 생성하도록 보장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협상 불가능한 아침 순서입니다. 물 압박, 금식, 쓴맛, 정확히 그 순서대로입니다. 30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의 90%가 자신도 모르게 이것을 하고 있다고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의 아침 식사로 간세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조용히 간세포를 손상시켜온 숨겨진 범인입니다. 저는 서울의 제 병원에서 20년 동안 이 패턴을 보아왔습니다. 환자들이 피로, 브레인 포그, 배 주변에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를 호소하며 들어오고 검사를 해보면 간 효소 수치가 상승해 있습니다. 지방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는지 물으면 모두 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문제는 여러분이 무엇을 먹는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먹는지 그리고 어떤 조합으로 먹는지입니다. 간은 24시간 일주기 시계로 작동합니다.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에 간은 깊은 해독 모드에 있으며 독소를 처리하고 혈액을 여과합니다.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폐가 담당합니다. 그런 다음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는 대장이 가장 활동적이며 이것이 이 시간 동안 배변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의 위는 최고 소화력을 가지며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의 비장과 췌장은 영양소 흡수를 위해 준비됩니다. 이것이 첫 식사를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자마자 바로 먹거나 더 나쁜 경우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점심때 시스템에 과부하를 줍니다. 제가 보는 가장 파괴적인 아침 식사 패턴은 이것입니다. 오전 6시에 일어납니다. 빈속에 즉시 커피를 마십니다. 카페인은 아침에 이미 자연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을 급증시켜가니 저장된 포도당을 혈류로 배출하도록 유발합니다. 인슐린이 급증합니다. 간은 지방연소 모드 대신 지방 저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서두르기 때문에
단 것이나 정제된 탄수화물로 가득 찬 것을 먹습니다. 흰빵, 설탕이 든 시리얼, 페이스트리, 아마도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과일 주스를 마십니다. 이 모든 것이 과당과 포도당으로 시스템을 동시에 범람시킵니다. 여기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간은 시간당 약 15g의 과당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당 아침 식사로 특히 섬유질 없이 과당을 농축시킨 과일 주스로 간을 압도하면 간은 그 과잉을 신생지질 생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직접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이 지방은 바로 간세포에 침착됩니다. 날마다, 해마다 이것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됩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 58세 여성 박씨라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만성 피로와 상승된 간 효소 수치를 가지고 저에게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건강하게 먹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큰 잔의 오렌지 주스, 바나나 1개, 잼을 바른 통밀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녀는 오전 8시 전에 60g 이상의 설탕을 섭취하고 있었고 거의 모두가 그녀의 몸이 대사적으로 처리할 준비가 되기 전에 간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잘못된 시간에 단백질을 먹거나 전혀 먹지 않는 것입니다. 간은 글루타티온을 생성하기 위해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여러분의 주요 항산화제이자 해독을 위한 핵심 분자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거르거나 탄수화물만 섭취하면 간이 충분한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산화 스트레스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손상은 조용히 축적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이것은 모든 분들을 놀라게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이나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전통의학에서 우리는 소화의 불을 부드럽게 깨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얼음처럼 차가운 액체를 위장에 부으면 전체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줍니다. 위가 수축됩니다.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독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활발한 순환이 필요한 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일어나자마자 상온이나 약간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일 아침 정확한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어보세요. 다음 실수는 아마도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간을 파괴하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년 넘게 이 패턴을 봐왔습니다. 환자분들이 지방간 질환, 염증 수치가 하늘을 찌르는 상태, 초기 간경변으로 저를 찾아오시는데 아침 루틴에 대해 물어보면 90%가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간은 밤새 일해온 상태입니다. 8시간 동안 해독하고 재생하고 혈액을 정화해왔습니다. 아침이 되면 간은 우리가 최종 정화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담즙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간세포들이 정화 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 건강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가서 일어난 지 10분 이내에 커피 한 잔을 따릅니다. 어떤 분들은 양치질도 하기 전에 마십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행동이 간이 밤새 이룬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속에 마시는 커피는 엄청난 코르티솔 급증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격렬하게 치솟습니다. 이 코르티솔 급증은 간이 해독 모드에서 즉시 비상 포도당 생산 모드로 전환하도록 강요합니다. 간은 정화를 멈추고 몸이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 혈류에 당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카페인은 담관을 수축시킵니다. 독소를 몸 밖으로 운반하기 위해 자유롭게 흘러야 하는 담즙이 갇히게 됩니다. 배수관이 폐기물을 배출해야 할 때 갑자기 막혀버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폐기물이 간 조직으로 역류합니다.
몸 밖으로 나가야 했던 독소들이 재흡수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58세 박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심한 지방간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도 잘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술도 안 드셨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난 지 15분 이내에 진한 커피 2잔을 마셨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3배였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설명해드렸을 때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커피는 건강에 좋고 질병을 예방한다고 읽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커피에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잘못된 타이밍은 약을 독으로 바꿉니다. 일어난 후 단 90분만 기다린 후에 첫 커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90분. 한 달 만에 간 수치가 40% 떨어졌습니다. 3달 만에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침착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커피를 마십니다. 여전히 즐기십니다. 하지만 이제 해독 주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간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실수는 달콤한 음식을 먼저 먹는 것입니다. 빵, 페이스트리, 과일 주스, 달콤한 시리얼. 간이 밤새 해독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 단순당을 쏟아붓면 우리가 대사혼란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인슐린이 급증합니다. 간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즉시 그 당을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그 지방은 간세포에 직접 침착됩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하면 지방간 질환을 보장받습니다. 가능성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인천에서 온 62세 택시기사 최 씨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잼을 바른 흰빵 2조각을 먹었습니다. 튀긴 음식을 피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간 생검 결과 진행된 지방 침윤이 나타났습니다. 매일 아침의 설탕이 그의 간을 지방 저장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물을 완전히 거르는 것입니다. 8시간 동안 수분 없이 일어납니다. 혈액이 걸쭉합니다. 담즙이 페이스트처럼 농축되어 있습니다. 간은 밤새 모은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커피, 차, 주스, 맹물을 제외한 모든 것에 손을 뻗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몸에 들어가기 전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간 건강을 위해 타협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지난 30일 동안 수십만 명의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했고, 저는 매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간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동 없는 지식은 해독제 없는 독과 같습니다. 이것을 전혀 보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제 환자분들이 따르는 정확한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90일 이내에 참가자의 72%에서 지방간을 역전시킨 프로토콜입니다. 첫째, 눈을 뜨는 순간, 일어나기 전에,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전에 정확히 300ml의 상온물을 마시십니다. 차갑지 않은 물입니다. 따뜻한 물이 아닙니다. 실온의 물입니다. 섭씨 20도입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이 물 한 잔을 침대 옆 탁자에 두십시오. 물은 반드시 빈속에 들어가야 이결장 반사를 촉발하고 간의 담즙 생성을 준비시킵니다. 이것은 30초면 됩니다. 여러분의 수명에 몇 년을 더하는데 30초면 충분합니다. 둘째, 그 물을 마신 후 15분 이내에 제가 가르쳐드린 간 압박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5분 동안 행경막 호흡을 하십시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몸의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중력과 호흡 압력이 함께 작용하여 정체된 담즙을 배출하고 림프 배수를 최대 40%까지 개선합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초음파 영상으로 이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셋째, 첫 식사는 반드시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하셔야 합니다. 더 일찍도 안 되고 더 늦어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대사 활성화를 위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식사는 정확히 3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20g의 완전 단백질입니다. 이것은 계란 3개 또는 두부 100g입니다. 둘째, 담즙 분비를 자극하는 쓴맛채소 1가지입니다. 무청, 민들레 또는 치커리입니다. 셋째, 건강한 지방 1큰술입니다. 들기름, 참기름 또는 갈은 아마씨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어 두십시오. 이 3가지 구성 요소를 정확히 이 순서대로 섭취하면 여러분의 일주기 간대사가 동기화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즉시 중단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아침 공복에 커피를 가장 먼저 마시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간을 손상시키고 계신 겁니다. 음식 섭취 전 커피는 코르티솔을 급증시키고 간이 저장된 포도당을 방출하도록 강제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내일부터 이것을 중단하십시오. 만약 아침 식사 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고 계시다면, 특히 60세 이상이시라면 스스로의 근육 조직을 잠식하고 간의 해독 경로에 스트레스를 주고 계신 겁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이셨습니다. 그분은 ALT 수치가 89의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아침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90일 후 그분의 ALT 수치는 32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운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제가 처방한 대로 정확히 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끄고 위험한 아침 습관으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조용한 염증이 간세포를 하나씩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또는 30일 동안 이 루틴을 실천하여 여러분의 간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회복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했거나 가족 중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 50세 이상의 친구들, 그들은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이것을 봐야 합니다. 다음 주는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내 간을 보호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현실로 만드십시오. 저는 이민준 의사입니다. 저는 73세입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에서 매일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로 이 원칙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재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지금 행동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황금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을 보호하기 위해 내일부터 시작할 이 3가지 아침 행동 중 어떤 것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간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 부탁드리며 간 질환 예방 방법을 알아야 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